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RKTV 1540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은 저희 라디오코리아.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왼쪽 위에 있는 RKTV 라이브 버튼을 누르셔도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으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이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내일이면 도착하겠죠. 도착하겠죠. 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이제 비행기 편을 타고 이제 뉴욕으로, 당초에는 워싱턴 D.C.로 온다고 알려졌는데 그 뉴욕으로 바꿨습니다. 그 주 유엔 그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에서 만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나 또 조금 전에 그 화이트하우스가 발표했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화이트하우스에서 만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뉴욕에 가더라도 결국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백악관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 CA981 항공편 중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1시 발 1시에 출발하는 그 CA981 항공편의 탑승객 이름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지금 이름이 올라간 것이 확인됐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중국 국제항공이죠, CA981 항공편을 타고 지금 미국 뉴욕으로 날아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 언론들도 일제히 지금 보도하고 있죠. 뭐 탑 노스코리아 오피셜, 노스코리아 스파이칩 뭐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면서 스파이 대장으로 나오고 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 지금 그 이 미북 협상 국면에서 모든 것을 지금 그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김영철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2번 방문한 것과 거의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새벽 3시 30분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올린 트윗이 바로 이 김영철 위원장 트윗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윗 올렸는데 We have put a great team together for our talks with North Korea. 우리는 정말 great 아주 좋은 팀들을 이제 합쳐서 지금 이제 노스코리아와 대화를 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고 meetings are currently taking place concerning summit and more, 그 미북 정상회담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 김영철 the vice chairman of North Korea heading now to New York, 뉴욕으로 바이스 체어맨, 북한의 바이스 체어맨인 김영철이 오고 있다. Solid response to my letter. Thank you. 내 레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반응을 지금 북한이 보였다.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타로, 그동안 뭐 북한 관련 트윗도 많이 했는데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북한 관련 트윗하는 건 저는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 끝나고 첫 트위터가 그래서 아무튼 트윗이 말이죠. 뭐그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하여튼 이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이 좀 잘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쯤 되면요 그 미북 간 비핵화 합의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저희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이제는 이제 막바지 이제 고비, 마지막 고비에 좀 다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였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한 두 인물이 그동안 이제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은 평양에서 만났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뉴욕과 워싱턴에서 이제 만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 성사 바로 이제 직전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폼페오 뭐 장관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폼페오 장관도 2번 북한 가서 다 김정은 위원장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 그냥 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듯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아마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대단히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이 트윗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본다면 이미 상당한 그 구체적인 합의가 이미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완전한 비핵화
또 한편으로 이제 북한의 체제 보장, 근데 이런 그 양측의 어떤 그 최대 현안들에 대해서 좀 합의가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이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가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는 데는 최장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놔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뉴욕 타임즈 보도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입니다. 네. 이 세계적인 핵 물리학자고요. 이 보스니아 출신의 미국 핵과학자입니다. 네. 이 해커 교수, 스탠퍼드 대학 교수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 이분이 오늘 어제였죠. 어제 날짜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스탠포드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동료들과 함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해커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4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던 그래서 그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확인했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 자체도 세계적인 핵물리학자면서 북한의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요. 네. 또 이분과 함께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인물 중에 연구원 중에 로버트 칼린 연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 CIA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이번에 보고서를 내는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CBID에 초단기적인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CB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인데 이것을 초단기간의 기간 동안에 하루아침에 이걸 이루자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인 비핵화가 해법이다. 이런 주장을 그 보고서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리비아 같은 경우는 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핵무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국가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기 네. 때문에 네. 리비아 같이 핵무기를 아예 갖지 않은 국가는 비핵화한다는 것이 쉽지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상대로 한 비핵화라는 것은 전혀 리비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게 이분의 지적입니다. 아하. 그래서 리비아처럼 북한의 핵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라는 제안은 굉장히 순진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정치적,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치적 기술적인 불확실성, 현실을 감안할 때 이분 그 지그프리드 이 해커 교수의 이제 개인적인 그 예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데 한 15년 정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북한 내에 수십 개 장소들, 수백 개 건물들, 뭐 수천 명의 핵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파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장소나 건물을 어떻게 폐기할 건지 파괴할 건지 또 수천 명에 달하는 핵 관련 과학자들 또 핵 관련 기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단일 핵시설 오염 제거와 해체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뭐 그동안 그 북한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핵실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안전하게 제거하고 이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화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하고 폐기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뭐 전기라든가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같은 민간 핵 프로그램을 원할 것이고 그런 거는 또 당연히 그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도와주면서 한편으로 이제 무기화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 개발권을 필수적인 것으로 이제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핵 프로그램,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남북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단번에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미국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래 단번에 비핵화 하자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의 어떤 검증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걸린 치더라도 거죠. 네. 미국 쪽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만드는 핵 무기는 우선 가져와라.
그것은 우리한테 다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미국 본토에 가져와서 묻어놓으마. 네. 네. 지금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이 과연 비핵화, 완벽한 비핵화의 한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맞아요. 것이 네,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겠죠. 미국의 입장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해커 박사의 주장처럼 뭐 15년까지 걸릴지는 저희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최영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현실적인 부분과 그러나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또 해야 되는 부분과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그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 이전 상태로 지금 되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쉽진 않다. 왜냐하면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 보유 이전 상태로 돌아간 전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구촌에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어찌됐건 뭐 전문가들의 검증이라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 풍계리를 폭파함으로써 미래 핵무기를 지금 제거한 것으로 지금 북한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외에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를 이제 제거하는데 관심이 집중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연방상원, 연방하원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북한과 미국과의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이제 의회가 통과를 시켜주면 네. 그게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아 미국이 의회에서 차원에서 개런티를 해주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좀 믿을 수가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 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일단 협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넘겨주고 미국에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이 뭐 연방상원에서 그 승인을 해준다거나 네, 네. 그럼 뭐 미국은 또 양원제니까 하원도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연방상원 통과되는 거 보고 그럼 북한이 나머지를 또 뭐 미국에 넘기든 폐기하든 그러면 또 연방하원이 그 과정을 보면서 또 하원에서 또 통과시켜 준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절충을 거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단기간의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는 이제 그런 방안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그 해커 박사도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그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 관련한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문제라든가 핵시설이나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그 장비나 시설 같은 걸 어떻게 처리할지 네. 이런 것은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네, 대처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그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에서 만나서 만나서 담판을 하는 그런 내용. 뭐 네.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합의가 돼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깔끔한 그런 어떤 결론이 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 미국은 그 10개를 우선 다 내놔라 이럴 것이고 네. 북한은 5개면 우선 우리는 그렇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개를 내놓고 몰래 5개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저 협상에서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근데 트럼프 네. 대통령 기세를 보면 몰래 갖고 있다 들키게 되면 뒷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북한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한 입장에서도 근데 미국이 약속을 100% 지킬 거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개면 10개가 있지만 이번에 한 5개만 내놓고 당신들이 연방의회 통과하는 거 보고 통과시켜 주면 네. 나머지까지 다 넘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합리적인 절충안을 양쪽이 좀 합의하지 않을까 저는 어떤 그렇게 뉴스를 생각합니다. 보니까 뭐 중국에다가 좀 부탁해서 몰래 숨겨놓읍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아요. 중국은 지금- 제발 좀 없어졌으면 지금 이 논의에서 네. 중국은 더 이상 인볼브가 안 됐으면 혹시 좋겠어요. 아닙니까 또 한국 보고 좀 복원해달라고 그러지? 네. 자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